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인천의 영웅 메가더는 중국과의 전면전, 원자폭탄 사용을 고집한다. 스스로 해임되기를 자초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메가더가 벌이는 또 하나의 전쟁. 한반도의 전쟁은 2년이나 더 길어진다. (50년 11월) 중국군의 대공세에 대패한 연합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인천의 영웅 메가더는 병력 증강을 요구하지만 거부당한다. 중국군의 크리스마스 대공세에 또 한 번 밀리자 메가더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원자폭탄이었다. He reported to the Pentagon just before Christmas that they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크리스마스 직전에 메가더는 국방부에 무슨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메가더는 미국이 이미 비축해놓은 수많은 원폭들 중 몇 개만이라도 전술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가더는 전통적인 방법과 전통적 군사력을 이용해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메가더는 원폭 사용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월등한 수적 우세를 과시하는 중국군에게 원자폭탄은 효과적일 것이었다. 12월 24일에 작성, 합동참모본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메가더는 21의 목표물에 26개의 원자폭탄을 요구했다. 중국은 만주 지방을 일종의 은신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만주에는 중국군이 집결해 있었고 메가더는 그곳에 원폭을 투하하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중국군을 패배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쉽진 않았겠지만 해낼 수 있는 일이었죠. 특히 원폭을 사용했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1분 안에 몰락했을 겁니다. 일본의 원폭 투하를 목격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핵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By the time the Korean War broke out, 한국 전쟁이 일어날 무렵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소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엄청난 공포가 일었죠. 한국 전쟁이 세계 대전이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이 쉽게 핵무기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매파들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 이 무렵 미국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 쉐이크다운 계획.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과의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3차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계획이었다. 소련이 중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목적대로 소련의 보복 공격을 받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미국에 250개 정도의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쉐이크다운 계획은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 1, 2년 후면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3차 대전이 발발한 지 6일 만에 소련에 대한 핵공격을 개시한다. 미국 본토와 유럽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소련의 70개 도시에 모두 133개의 핵폭탄을 투하. 소련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말살함으로써 핵보복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련의 완벽한 소멸을 의미했다. Whether the nuclear bombs should be held in reserve in order 1, to 2년 후에 attack 있을지도 모를 소련 공격을 위해 핵무기들을 무기고에 비축해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전쟁에서 중국을 상대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 훨씬 많은 양의 핵무기를 비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메가더와 다른 이들은 비축된 것들 중 몇 개만이라도 중국에 사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메가더의 원폭 계획은 쉐이크다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복과 응징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할 것. 그리고 타격 목표로 중국의 주요 지점들을 집중 선정했다. 트루먼은 메가더가 매우 비합리적이며 성급하고 복수심에 불타 결국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며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트루먼과 그의 최고 외교 군사 보좌관들은 메가더가 핵폭탄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가더가 정말 핵폭탄을 사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러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다.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use nuclear weapons in Korea or in China, and they would 만일 have 미국이 to take 한국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책임이 함께 따를 것입니다. 또 미국은 더 이상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우방국인 소련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 내부의 문서들을 보면 만약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트루먼의 우려와 공포는 한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곧 3차 세계대전이고 양측이 공멸할 수 있는 핵전쟁을 의미했다. 반면 메가더의 불만은 트루먼이 전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The question we have to face is whether the communist plan of conquest can be stopped without a general war. Our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associated with us in the United Nations believe that the best chance of stopping it without a general war is to meet the attack in Korea and defeat it there. The new situation did urgently demand a drastic revision of strategic planning apart from the military need, as I saw it, to neutralize the sanctuary protection given the enemy north of the Yalu. I felt that military necessity in the conduct of the war made necessary the imposition of a naval blockade against the China coast, removal of restrictions on the forces of the Republic of China on Formosa with logistical support to contribute to their effective operation against the common enemy. 트루먼이 개인적으로 몹시 두려워한 것은 메가더가 정말로 이러한 모험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마음속으로 자기 개인의 성공과 미국의 승리를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가더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51년 1월 4일, 서울을 공산군에 다시 빼앗긴다. 미국 전사상 가장 긴 치욕의 후퇴는 계속되었다. 메가더는 중국 군대가 한반도를 덮쳐버릴 것이며 연합군은 패배당할 거라는 불길한 예언과 함께 전쟁의 확대와 병력 증강을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워싱턴의 대답은 다시 한번 안 된다는 것이었다. There is no doubt that had President Truman 트루먼이 메가더에게 병력을 증강해 주었다면 메가더가 중국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켰을 것입니다. 메가더의 불길한 예언은 이어졌다. 1월 9일 메가더 사령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피난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워싱턴을 압박한다. 핵심 인물 2만 명을 선정해 해외로 대피시키는 제한 소개와 주요 인사 100만 명을 제주도로 대피시키는 대규모 소개가 그것이다. 제주도로 소개시킬 경우에 이점, 즉 장점을 둔 것들이 공산주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완전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이쪽에서 부인할 수 있다. 상당히 그 심리적인 측면까지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서 제주도 망명정부안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남한 정부를 소개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전쟁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다. 국방부의 고위 장교들이 한국의 현장 조사를 나왔고 메가더가 그동안 어려움을 과장해왔다고 결론지었다. 메가더와 트루먼은 점점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더는 끊임없이 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만큼 과연 이 전쟁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군사적 승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목표도 없이 무작정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루먼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의 확대 없이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길 원했다. 두 사람은 시종일관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트루먼과 메가더의 불편한 관계는 한국전쟁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메가더로서는 대통령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메가더가 생각할 때 트루먼은 1차 대전 때 포병대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자신은 이미 준장이었을 때 말입니다. 트루먼에게는 1930년대에 성숙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메가더가 2차 대전의 영웅이라기보다는 1932년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던 미국의 참전용사들을 쫓아버린 보수적 장군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참전 용사들은 정부가 약속한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며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메가더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워싱턴 부근의 캠프를 이루고 있던 수천 명의 참전 용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텐트와 판잣집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51년 1월 하순, 메가더의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리즈웨이 장군은 연합군의 기나긴 후퇴를 멈추었다. 리즈웨이는 전선을 돌아다니며 장병들을 위로해 줌으로써 땅에 떨어져 있던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중공군이 신비의 군대다. 도저히 이거 막아낼 도리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리즈웨이 장군이랑 벤 프리트 장군 이 사람들이 들떠지고 그건 무슨 소리냐. 중공군도 역시 약점이 있다. 결국은 보급이 따지지 않는다. 화력이 우리보다 못하다. 리즈웨이는 메가더가 임명했던 사단장들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킬 작전을 구상한다. 리즈웨이는 15, 20명 정도의 종군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대를 갖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적의 지휘관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2월 21일부터 시작된 킬러 작전으로 한강 이남의 적을 패배시킨 연합군은 3월 7일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리퍼 작전을 개시한다. 이 작전은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군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너무 멀리 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사실 중국군의 인력에 의존한 보급 방식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군수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병사 한 명의 병참을 위해 적어도 30명이 동원돼야 했던 것이다. The setbacks their troops suffer in spring 1951. 1951년 봄, 중국군이 겪은 순환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공군력이 없었고 보급로가 지나치게 길어졌습니다. 또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리즈웨이는 병력 증강도 전쟁의 확대도 요구하지 않은 채 메가더의 불길한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3월 중순, 서울이 다시 탈환되었다. 연합군은 공세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38선 이북으로 공산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점령당했던 남한 지역은 대부분 수복되었다. 전쟁 전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트루먼의 목표는 이제 달성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트루먼 정권은 협상의 여지를 갖게 됐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에게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미국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후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 제안은 약하고 겁나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협상을 준비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March of 51, Truman and Washington were in 1951년 3월에 트루먼과 워싱턴은 다른 연합국들과 38선으로부터 양측이 서로 후퇴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메가더의 손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다. 71살의 오성장군. 전쟁의 목적은 오직 승리라는 자신의 신념이 틀린 것으로 증명될 것이며 전쟁은 전쟁터가 아니라 비겁자들의 테이블에서 끝날 것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무부와 메가더는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국무부가 적군과 협상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명서에서도 말했듯이 승리 위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24일, 메가더는 대반란을 일으킨다. 이른바 평화계획 선언이었다. 메가더는 도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면서 중국은 근대화된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패배시키면 한국전쟁도 머지않아 끝날 거고 이것이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연합국들의 도움 하에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메가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메가더는 북한에 있는 중국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전쟁터에서 중국 군대의 항복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급 국가, 야만족 국가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항복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폭격과 점령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확대시키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대통령에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상관인지, 누구에게 전쟁의 지휘권이 있는지, 극동사령관인지 아니면 멀리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인지를 가려보자는 도전이었습니다. 화가 난 트루먼은 메모장에 메가더를 걷어차 황해에 빠뜨려버리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 번 더 참는다. 트루먼의 협상 구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51년 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은 메가더의 방해로 2년이나 더 길어지고 말았다. 단지 휴전의 명분을 얻기 위한 전투, 유리한 협상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사륙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죄 없는 목숨들이 쓰러져간다. 메가더는 왜 트루먼의 휴전 구상을 일거에 휘저어버리고 말았는가? 메가더는 중국 개입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고 중국의 공격을 막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막아낸 것은 리지웨이였죠. 메가더는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메가더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한국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되는 길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 말이죠. 메가더에겐 잘 알려진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었다. 1948년 일본 점령군 사령관 시절 이미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도 그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다. 미국의 많은 지지자들은 메가더를 설득해 대통령 후보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가더에게 미국으로 돌아와 선거운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사람들의 표를 구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면 다 이루어 놓은 다음 나를 그 자리에 앉히면 그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는 이 예비선거에서 겨우 11표만을 얻었다. 메가더의 한 보좌관은 장군이 양탄자처럼 납작해졌다고 말했다. 이제 52년 선거를 앞두고
한국전쟁은 메가더에게 또 한 번의 기회였다. 트루먼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 외교 보좌관들은 메가더가 한국전쟁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가더는 한국에서의 승리가 자신에게 국가적 명성을 허락하고 아마 백악관마저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패배한다 해도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만일 그가 전쟁 패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내 손을 묶었다. 중국 국민당 군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공격을 못하게 했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말입니다. 메가더는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자신에게는 승리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메가더는 순교자의 길을 향해 결정적인 걸음을 내딛는다. 공화당 의원 조셉 마틴이 기회를 제공했다. 마틴 의원은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도 없이 수많은 미군을 죽인 살인자라는 연설을 한 후 메가더에게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 메가더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승리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4월 5일 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 사건은 메가더가 저지른 반항 행위의 최절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트루먼은 메가더가 갈 때까지 다 갔다며 참모들을 소집해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샬 장군, 애치슨 국무부 장관, 그리고 덜레스 장관까지 내가 아는 워싱턴의 모든 고위 관료들은 메가더를 해임해야 한다는 트루먼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메가더가 트루먼에 이미 여러 차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일찍 해임하지 않은 것은 트루먼이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임되기 며칠 전부터 메가더는 측근들에게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 사령부 내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메가더의 해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해임 약 열흘 전부터는 거의 확신했지요. 한국말에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리들에게 조금씩 먹혀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11일) 밤 백악관에서는 급히 기자회견이 열렸다. 트루먼은 해임을 결정하고서도 메가더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두려워했다. I believe that we must try to limit the war to Korea for these vital reasons, to make sure that the precious lives of our fighting men are not wasted, to see that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is not needlessly jeopardized, and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A number of events have made it evident that General MacArthur did not agree with that policy.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so that there would be no doubt or confusion as to the real purpose and aim of our policy. 해임 발표는 라디오로 생중계됐고 도쿄의 메가더 보좌관이 그 방송을 들었다. 메가더는 방문 중이던 의원들과 함께 앉아서 닭튀김을 점심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방에서 한 군사 보좌관이 들어와 메가더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그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닭뼈를 들고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해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해임 통보는 하루 뒤에야 전달됐다.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다. 몸집이 작은 친구가 배짱 하나는 있어서 좋고. I'm sure he expected it too.
틀림없이 메가더도 자신의 해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가더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다가올 실패의 일부분으로 남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렵 한반도에는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었다. 51년 3월 말경부터 동해에 소련 잠수함들이 집결하고 만주 지방에 중국 군대가 증강되고 있다는 정보 보고가 있었다. 있을지 모르는 중국과 소련의 새로운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다. 트루먼은 4월 10일과 11일 두 개의 서류에 서명한다. 하나는 메가더 해임 명령, 또 하나는 핵폭탄을 태평양에 배치하라는 명령이었다. 공산주의에 유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루먼에게는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과시하여 메가더 해임에 따른 부작용을 덜어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메가더에게 핵무기 통제권이 주어지면 그는 이 일을 저지를 것이고 이 무기들의 사용을 정당화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핵폭탄들과 항공기를 옮겨서 비상시에 한국 전쟁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메가더의 지휘하에는 두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차 대전이나 소련이 한국전에 개입하지 않는 한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었지만 이 사실은 메가더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여졌다. 메가더를 해임시킨 바로 그날 핵무기를 태평양 너머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핵무기 통제권은 전략 공군 사령관인 르메이에게 주어졌다. 트루먼과 메가더의 갈등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트루먼이 사령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과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훨씬 크게 전쟁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fter 14 long years, General MacArthur comes home. 미국에 돌아온 메가더는 영웅으로서 환영받는다. 대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고 메가더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서로 밀고 당겼죠. 공항에서부터 호텔에까지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그의 꿈은 해임됨으로써 오히려 한 발 가까워진 듯했다. 그를 위해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I still remember the refrain of one of the most popular barrack ballads of that day, which proclaimed most proudly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뉴욕의 환영 퍼레이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800만 명의 인파로 맨하탄을 빠져나가는데 무려 10시간이나 걸렸다. 미국인들은 태평양 너머로 미국의 힘을 과시한 메가더의 신화를 사랑했다. Never die, never die, never die.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휴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반도의 전쟁은 참호전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야전사령관 리즈웨이를 메가더의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한국에는 벤 플릿 장군이 야전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해온다.
한반도는 신이 내려준 축복의 땅이라는 벤플릿 장군의 말처럼 이후 전쟁터는 미국의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실험장이 된다. (51년 5월) 중국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공세를 펼쳤다. The Chinese amassed some new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 Soviet Union with the 중국은 새로운 병력을 북한에 투입하였습니다. 소련 또한 중국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비행장 개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소련의 공군 기지를 만주에서 북한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중 폭격 때문에 이러한 계획 중 단 한 가지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완성도 되기 전에 모든 비행장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리한 소모전. 전선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투입시키지 않고서는 더 북진하는 것이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좀처럼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중국군과 북한군이 아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가들도 그랬지만요. 제한된 목표를 가진 제한된 전쟁이라면, 즉 남한의 정치적 보전만을 위한 제한전을 한 것이라면 이 목표는 이미 달성됐습니다. 메가더는 51년 내내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연설회를 가졌다. 그것은 사실상 트루먼과의 정치적 대결이었다. 트루먼이 공산주의를 분쇄할 만한 아무런 전략을 세우지 못해 수많은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트루먼을 끌어내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메가더가 해임되었을 때 나는 미국에 있었는데 당시 미국에는 엄청난 선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루먼보다는 메가더에게 훨씬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메카시즘의 광풍에 휘말려 있던 미국인들은 공산 세력을 섬멸하려 했던 메가더의 신화를 훼손한 대통령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트루먼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휴전회담이 가까스로 시작됐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못한다. I shall not be a candidate for re-election. I have served my country long and I think efficiently and honestly. I shall not accept a renomination. 메가더는 이제 52년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삼는다. 그의 나이 72살. 또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라이벌이 나타났다. 한때 메가더의 보좌관이었던 아이젠하워였다. That resolution will be to forego the diversions of politics and to concentrate on the job of ending the Korean War. I shall go to Korea. 대통령 후보로 군의 장군 출신이 추천되었을 것이지만 메가더가 아니라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장군으로 인식됐고
그도 자신이 편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메가더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미국인들은 압도적 지지로 아이젠하워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당선되자마자 아이젠하워는 한국을 방문해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켰다. 한국 방문 직후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방문을 받는다. 메가더는 한때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 긴 메모를 건네주었다.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소위 비밀 계획이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더로부터 재래식 무기들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담긴 메시지를 비밀리에 받았습니다. 메가더는 이것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밀 계획이라고 불렀죠. 메가더는 또 전투 현장에 방사능 폐기물을 이용한 오염지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메가더 최후의 계획은 다시금 핵무기 사용이었다. 적군의 집결지와 북한 내 시설의 원폭을 투하하고 적의 주요 보급로와 통신망을 봉쇄하기 위해 방사능 폐기물로 오염지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코발트를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핵폭탄의 가장 무서운 구성물질입니다. 이것의 반감기는 90년이나 됩니다. 메가더는 이것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사이에 방사능 오염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에게 단지 신의 가호를 빌었다. 그러나 후일 그는 메가더의 제안, 즉 핵무기의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1953년 1월, 미국은 대포로 발사될 수 있는 전술형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그것은 한국 지형에 적합한 것이었다. (1953년 5월) 아이젠하워는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 원폭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중국에 투하했다가 별 효과가 없을 경우 적의 비웃음을 살 우려를 없애기 위해 미리 실험해본다는 목적도 있었다. 목표는 개성 지역이었다. 아이젠하워와의 만남을 끝으로 메가더는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의 전쟁터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더글라스 메가더. 그는 보다 넓은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팽창주의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메가더는 1964년 눈을 감았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원했던 메가더. 그가 떠난 후에 한반도는 2년이나 더 오래 잔혹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양측에서 무려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가 묻힌 기념관은 그가 이루고자 했으나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백악관과 의회 건물을 닮았다. 태평양의 시즈, 인천의 영웅, 그리고 3차 대전을 초래할 뻔했던 오만한 장군 메가더. 그의 야망의 무대였던 한반도에 불신과 분노를 남겨놓고 노병은 그렇게 사라져간다.